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변호사예요. 여러분께서는 꿈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꿈이었나요? 저와 저의 시댁 식구들에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었고 남편도 동시통역사라는 꿈을 이루었죠. 다른 시댁 식구들 또한 모두 꿈을 이루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신 시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아주 큰 부를 이루셨거든요. 저의 사연은 비밀의 금괴와 엮인 미처 저버릴 수 없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한 사람의 꿈 이야기랍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저는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자리를 잡을 즈음해서 몇 년간 교제하고 있던 동시통역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알게 된 시댁은 듣던 대로 많은 부를 가진 무척이나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놀라웠던 점은 그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시댁 분위기가 참 소탈했다는 점입니다. 식구들 모두가 하나같이 검소한 모습들이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 검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시아버님에게서 찾았어요. 시아버님은 갑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당신은 검소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본받아 마땅한 귀인이셨어요. 아들 셋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온 저는 변호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모셨죠. 시부모님은 맏며느리인 저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행여 고생을 시키지는 않을까 신경 써주셨고 두 시동생 형제 또한 저를 큰형수로 아주 잘 대해주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요즘 어르신들에 비해 유독 노쇠한 시아버님의 건강이었어요. 자수성가 갑부인 시아버님은 본인 말에 따르면 무일푼 알거지, 탄광 막장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집안을 일으켜낸 분이셨고 그래서인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천식에 혈압에 당뇨에 저는 늘 걱정이었어요. 마침 시아버님께서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계셨던 이유에서였을까요?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재산 상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예, 며느라, 너 변호사 맞지? 그럼요, 아버님. 상담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식구들 중에 너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알고 제가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는 것도 아시고요. 말만으로도 고맙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니 늙음하게 노망났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렴. 저와 시아버님 단둘만 있던 사무실에서 시아버님께서는 괜히 주변 눈치를 살피고 나서야 저에게 뜻밖의 사진 한 장을 건네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한자 알지 못하는 무명 남성 트로트 가수의 사진이었죠. 트로트 가수의 사진 속 앳된 모습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략 20대 후반을 넘지 않는 나이에 인물 같더군요. 또한 시아버님과는 한 차례도 직접 만나기는커녕 연락처도 모르는 일면식조차 하나 없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는 찰나에 시아버님의 충격적이면서 은밀한 비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렴. 내 은행 금고 몇 군데에 금괴 무더기를 맡겨둔 것이 있단다. 아, 네, 금괴요? 현금으로 바꾸면 100억이 좀 넘을 거야. 가족들 누구도 내 시어머니한테도
입 뻥긋하지 않았던 자산인데. 아버님, 그 큰 재산을 왜 숨겨오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집안 분위기가 누구 하나 유산 욕심내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IMF 때 회사 망할 뻔했던 일을 겪은 뒤로 사업상 조금씩 만들어둔 비상금이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워낙 고액이다 보니 선뜻 입 밖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더구나.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저에게는 솔직해지셔야 해요. 그래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렴. 불법적인 돈은 전혀 아니야. 그 금괴 무더기 전부를 이 트로트 가수에게 상속할 테니 절차를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무명의 트로트 가수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상속 의사를 묻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지? 이렇다 할 소속사도 없는 데다가 이름도 보아하니 예명인 것 같고 더욱이 워낙에 무명이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보다 아무리 시아버님 재산이고 아무리 주인인 시아버님의 뜻이라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복잡한 생각으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시아버님과 따로 뵐 것을 요청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님의 재산에 어떠한 욕심도 없어요. 그럼 네가 어떤 며느린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에게 이전에 아버님 며느리로서, 아버님 자식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들어주시겠어요? 해보렴. 허튼 소리 하는 법 없는 아이니. 아버님께서 굳이 무명 트로트 가수분께 100억 상당의 금괴를 지정상속을 하신다면야 상속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 노세연 시아버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님, 이건 시어머님과 평생을 함께 일군 재산이잖아요. 시어머님께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모을 수도 있었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내 시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이니? 최소한 시어머님과 상의라도 한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쪽이 도리에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예끼,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본 모양이구나. 자식이라면서 부친 마음도 몰라주고.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버님. 일 없다. 내 다른 변호사 알아보마. 난생 처음 마주한 시아버님의 역정내는 모습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억 넘는 금괴? 진정 욕심 하나 없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의 자아와 자식 며느리로서의 자아가 충돌했을 뿐이죠. 변호사의 자아는 시아버님의 뜻대로 무명 가수에게 금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장했고, 며느리의 자아는 시어머님과 함께 일군 재산인 만큼 시어머님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가족들에게는 아버님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렸어요. 그것이 제가 시아버님께 지켜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신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비밀은 오래지 않아 스택 식구들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 몰래 은행 금고에 넣어둔 금괴가 있다는 사실부터 그 금괴를 혈연은커녕 실제로 얼굴 마주한 적도 없는 무명 트로트 가수에게 모두 상속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전부요. 시아버님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 사방팔방 돌아다니셨던 탓이었죠.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수임을 모두 거절당하셨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군요. 저야 시아버님의 청렴결백한 댐댐이를 훤히 알고 있었기에 100억 상당의 금괴가 불법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대번에 믿었지만 시아버님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을 테죠. 문제는 그 금액이 너무 컸다는 데 있었어요.
평소 소탈하고 화목했던 시댁 분위기가 100억이라는 소리에 단번에 뒤집혀버리더군요. 시어머님께서는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그 큰 돈을 상속하려 하시는 시아버지를 향해 큰 배신감을 표하셨고, 시형제들은 그런 시아버님을 비난하며 어차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줄 거라면 서로 내가 더 갖겠다며 헐뜯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생각이 어떤지는 누구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말이죠. 저는 일단 남편부터 다잡으려고 했죠.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안 들어도 알아. 뭐? 100억 숫자에 눈 멀어서 동생들이랑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잖아. 당연하지. 나도 당연하지. 어디까지나 아버지 재산이야. 함부로 눈독 들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생각도 없어 난.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 고마워. 그리고 다행이다. 집안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어서. 안심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잖아. 내 말이 당신 혹시 아는 얘기 없어? 아버님한테 무슨 사연 같은 거라도 있다던가. 글쎄, 알잖아.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힘든 시절 얘기는 어지간하면 입 밖으로 안 내는 분인 거.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의 행동에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을 키워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100억 금괴를 향한 시동생들의 다툼은 날로 커져갔죠. 이에 충격받은 시어머니께서 실신까지 하시던 날, 가뜩이나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지더군요. 노세한 시아버님께서 무명 트로트 가수를 만나기 위해 왕복 8시간짜리 먼 길을 혼자 떠나셨다가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소식을 접한 모든 시댁 식구들은 곧장 응급실로 향했죠. 다행스럽게도 시아버님은 저혈당 쇼크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 계신 시아버님을 향해 두 시동생의 막말이 쏟아졌어요. 그 가수가 사실은 숨겨둔 자식이 아니었냐는 둥, 젊은 첩 하나 얹어두고 두 집 살림하는 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는 둥, 차마 자식으로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죠. 이래저래 충격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과 배신감이 가득 담긴 눈물만 쏟아내었을 뿐이었고요. 저와 남편은 일단 그 상황으로부터 시아버님을 떼어놓아야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두 시동생의 분노로부터 노세현 시아버님을 격리시키기 위해 급히 신혼집으로 시아버님을 모셨죠. 시아버님께서 안정을 찾고 난 뒤에서야 조심스럽게 심리상담을 권했어요. 심리상담사가 저의 친정 막내동생이니만큼 믿어도 괜찮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나 시아버님께서는 한사코 심리상담을 거절하셨죠. 그러는 사이 시댁꼴은 말이 아니게 돌아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께서 진짜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으로 알아 누워버리신 데다가 금괴 한 덩이라도 더 가지려는 두 시동생의 다툼이 결국 의절선언까지 번졌거든요. 이대로라면 화목했던 시댁이 언제 풍비박산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시아버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감동해서였을까요?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데리고 길을 나서시더군요. 가슴 졸이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친정 막내동생의 심리상담센터였어요. 시아버님의 고백의 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살면서 꿈이 있었더냐? 그럼요. 저는 꿈 따라서 변호사가 되었고 아범도 꿈을 이루었잖아요. 동시통역사. 그래, 그렇지. 나 때와는 다르게 참 좋은 시절이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늘 부러웠다지. 아버님,
지금은 늙고 쇠약해진 나에게도 너희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고 너희 같은 꿈도 있었단다. 어떤 꿈이셨는데요? 노인네가 하는 얘기 듣고서 괜히 웃지나 말려무나. 아버님도 참, 저희는 아버님 편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 저희랑 같이 상담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편하게 들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시아버님께서는 꿈꾸는 소년과 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꿈은 가수였어. 시아버님께서 아주 어릴 적부터 품어오셨던 꿈, 가족 모두에게 비밀로 붙였던 그 꿈은 바로 노래였어요. 가수가 되는 것이었죠.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던 어릴 적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억눌러야만 했던 꿈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맨몸밖에는 없던 시아버님께서는 노래 대신 탄광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야만 했다더군요. 청년이 된 뒤에는 가정과 자식 건사하기에 바빠 또 억눌러왔던 꿈이었다고요. 탄광 막장 광부로 건강을 상해가면서까지 모아둔 돈으로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셨고 직원들 가족의 생애까지 거느린 사장의 무게까지 어깨에 짊어져 버린 탓에 노래를 부르는 무대라고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아 만든 마이크 무대가 고작이었답니다. 중년 초반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후로 노년까지는 늦바람 났다는 취급이나 받을까 두려워서 또다시 억눌렀던 꿈이었고 근래에는 노쇠한 건강 탓에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지하철 무료신문에서 본 젊은 무명 트로트 가수의 사연이 눈에 들어오더구나.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나처럼 고생이 참 많은 삶을 살았던 모양이야. 먹고 살려 막리라며 고생한 상황도 얼추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셨던 거네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 순간 억누르는 삶을 살아오셨던 아버님과는 다르게 그 젊은 무명 가수는 꿈을 향한 도전을 선택했으니까요. 아무렴 꿋꿋하고 당차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 그럼에도 여태 무명인 모습은 무척이나 안타까웠고 내 말이 납득이 가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였네요. 그 청년의 꿈을 지켜줄 겸 아버님 평생에 한풀이도 할 겸. 그러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련 이 100억 금괴를 그이에게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 몸은. 아직이요. 아직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 아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빼놓으셨다고요. 그래, 이 못난 시애비는 말이다. 평생을 단 한 번도 가수의 꿈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수를 해보고 싶기는 마찬가지란다. 시아버님의 진심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왈칵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뜻대로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상담을 마친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을 일단 저희의 신혼집으로 다시 모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참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드신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는 저희 연락을 미리 받은 두 시동생들이 도착해 있던 참이었어요. 이번 공격 대상은 저희 부부였어요. 아버님을 자꾸 형수네 신혼집에 모시는 이유가 뭐냐는 둥, 변호사 부인을 얻은 이유가 바로 금괴 때문 아니었냐는 둥, 이런다고 우리가 금괴 한 덩이라도 양보할 줄 아냐는 한심한 소리까지. 정말 그런 도련님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시어머님께서 안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한사코 막더라고요. 막으면 뭐하나요? 시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들이 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릴 텐데요. 그 광경을 보며 각오를 굳힌 저는 두 시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 가족이었는지, 아버님께서 자식한테 뭐 하나 부족하게 베푸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행동이 맞는 건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경우가 그렇잖아요. 형수 같으면 사돈 어른들이 금괴 무더기를 은행 금고에 떡하니 넣어놓고 자식이니 뭐니 나 몰라라 했다는 상황에 속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냐고요. 그 금괴가 어떤 금괴인 줄은 알고 하는 말인가요? 어떤 금괴기는 금괴라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래서 두 사람은 자식 자격들이 없다는 겁니다. 시끄럽고 제발 좀 빠져주시죠. 며느리면 제3자인데. 어쩌죠?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게 되어서 도저히 못 빠지겠는데? 그거 아버님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증거예요. 식구들을 위해 당신의 꿈을 억눌러야 했던 눈물로 쌓은 금괴라고요. 꿈이요? 아버지가?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꿈을? 말 맞다나 며느리는 제3자 맞죠. 그런 두 사람은 자식 맞기나 해요? 아버님의 속이 골마가거나 말거나 지금 금괴 욕심에 싸움이나 벌여대는 당신들이 진짜 자식이 맞기는 하냐고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삶이 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을까요? 뭔데요? 아버지의 꿈이라는 게. 우리 아버님 어릴 적부터 가수를 꿈꾸셨어요. 아니, 지금도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쭉 아파하며 사셨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세요. 역시나 두 시형제는 시아버님의 꿈을 전혀 몰랐던 눈치였어요. 서로를 향해 눈만 꿈뻑이며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 한참 동안 두 시동생의 얼굴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뜻밖의 상속사건에 대한 이해, 부친의 마음앓이를 미처 가늠하지 못한 자책과 100억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향해 분노만 했던 자책이었겠죠. 똑똑히 들어요. 100억 금괴? 앞으로 가족들 누구도 욕심내서는 안 돼요. 아버님 마음이 먼저니까. 앞으로 아버지는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책임지고 뒷바라지 할 거예요. 며느리 뒷바라지 받을 자격 충분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안방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는 시어머님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아 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두 집 살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치매를 앓고 계신 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지금은 새 삶을 향한 성장통을 겪고 계실 뿐이고 제가 며느리이자 자식으로서 잘 이끌어 드리겠다고요. 금괴를 향한 두 시동생들의 다툼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어요. 두 시동생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예전처럼 돌아갔죠.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시어머님은 시아버지를 향한 모든 오해와 걱정을 거두셨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늦가기 꿈, 가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죠. 아버님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러자 노쇠하던 시아버님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더군요. 아마도 아버님 병색의 원인의 대다수는 마음의 병이었던 모양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노래와 함께 더없이 즐거운 날들을 보내던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저에게는 변호사가 아닌 며느리 자식으로 참석하라는 귀뜸과 함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회의에 참석했죠. 지난 일을 겪으며 나도 뉘우친 바가 크단다. 아무리 소가리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한들 그 큰 돈을 평생을 함께 일군 부인에게조차 한마디 상의 없이 처분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잘못이었어.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 가족들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이해해요. 알지 그럼. 그래서 며느리 너에게는 늘상 고마운 마음뿐이야. 여튼 문제가 되었던 그 금괴는 앞으로 내 꿈을 위한 자금인 셈 치련다. 물론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준다면야. 모든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자 시아버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 다들 동의해 주었으니 이제 그 금괴의 상속자는 우리 큰며느리다.
네? 왜? 싫으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시동생들한테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해놓고 그 재산을 제가 받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재산에 욕심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두 시동생이 저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받아요, 형수. 아버지가 형수 뒷바라지 받을 자격 충분한 만큼 형수도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해. 대신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자식들이 못 알아준 아버지 마음, 그거 형수가 잘 보듬어 주세요. 형수가 아버지 감동시켰던 모습만 평생 지켜준다면야 오히려 우리가 고맙죠. 가족회의 만장일치로 그 금괴의 주인은 저로 정해지는 분위기였어요. 시아버님은 난처해하는 저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의 변치 않을 믿음을 전하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님의 뜻을 차마 거스를 수는 없었기에 100억 금괴의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다 같이 나누었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아버님께서는 오늘도 노래와 함께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마음의 병이 완치된 덕분인지 건강을 완벽히 회복하셨고, 요즘은 연세에 비해 유독 노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20살은 아래로 보일 정도로 정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이자 믿음직한 맏며느리, 큰 형수의 삶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시작한 김에 데뷔하실 노래도 녹음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아버님께서 저리 즐거워하시는데요. 아버님과 가족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님께서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버님, 저와 남편,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개의치 않아요. 일면식도 없는 무명 트로트 가수를 향해 보내던 아버님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요. 그런 시아버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